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분간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펀더멘탈 이슈가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2차 전지가 그래서 이제 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아마 제한적으로 수급이 몰릴 것이다. 자, 그럼 2023년에 좀 부가 몰리는 산업과 부가 좀 돈이 좀 빠지는 산업은 좀 어딜까요, 그러면? 일단은 빠지는 조금 간단한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전제의 매크로 환경이 이제 바뀐다는 전제인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았던 업종, 뭐 기업들 그런 것들은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은데 이게 뭐 빠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싫어해가지고 주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근데 뭐 대부분 아시죠? 금리 오르면 좋았던 주식들 또 뭐 인플레이션이면 좋았던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이 매크로 환경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좀 거기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크게 섹터를 그냥 뭐 금융 쪽이죠 사실. 금융 가장 쪽. 금리 인상 수혜하면 뭐 보험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쪽. 그런 쪽이 제 생각에는 증권은 좀 달라요. 증권 쪽은 주식시장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필수 소비재가 좀 견조한 것 같긴 한데 금리가 낮아지는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 오면은 또 이쪽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좀 그동안 많이 좀 소외가 됐었던 뭐 성장주라든지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겠죠. 이거 대전제는 매크로 환경이 바뀐다는 전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데 내가 투자한 기업은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계속해서 좋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삼성엑스의 주가는 좀 꺾여 있었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입각해서 보면은 첫 번째 산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오르거나 선 반영을 해서 피로도가 쌓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 대전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죠. 60만 원까지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 40만 원대까지 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장한 지 만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 사주 물량이 이제 오버행 이슈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오버행 수급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4분기 실적은 약간 좀 쉬어갈 것이다. 그런 약간 펀드멘탈적인 이슈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더 치고 올라갈 만한 동력이 없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사실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이게 이제 제 책의 인트로이긴 한데 결론은 내가 산 주식보다 더 매력적인 주식이 다른 데 있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분간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오버행 이슈라든지 그런 펀더멘탈 이슈가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좋았거든요. 그 아까 이제 제가 섹터표 보여드렸는데 작년 그 섹터 수익률이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작년에 안 오른 2차 전지 주식도 있지만은 다른 주식들이 너무나 많이 오른 나머지 좀 피로도가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도 분명히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5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나와 있긴 해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성장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전기차 보급률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대신에 피로도가 좀 많이 쌓인 건 맞다. 팩트는 맞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좋은 팁이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2차 전지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부정적으로. 그럼 이제 악플이 달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악플이 좀 심하다라고 하면은 그럼 피로도가 많이 쌓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제가 이제 2021년에 삼성전자 관련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는데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앞으로 10년 시가총액 1위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그것도 이제 도서 리뷰 그런 콘텐츠였는데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약간 그 삼성전자 신봉자들이 상당히 많구나. 좀 위험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좀 되게 약간 좀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좋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약간 좀 다소 약간 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이거는 뭐 대한민국 최애 산업이다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 무조건 성장한다 하면서 좀 그런 악플이 달리면은 이거 약간 좀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셔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2차 전지가 그래서 이제 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아마 제한적으로 수급이 몰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맞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최근에 그 국민연금이 뭐 신규 매수한 2차 전지 주식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있나요? 네, 그런 뭘 매수했죠?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지분 보유를 하면은 보유한 시점부터 5 영업일 안에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례 적용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분기씩 몰아서 해요. 한 분기치씩.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지분 투자하거나 아니면 팔거나 하는 종목들을 1월 초 며칠 전에 이제 나왔는데 네. 거기에서 재미있는 게 국민연금이 딱 2차전지 3개 기업을 신규 보유했더라고요. 뭐 샀나요? 첫 번째가 첨보. 첨보. 네, 첨보고 두 번째가 대주전자재료, 세 번째가 코스모 화학입니다. 근데 얘네가 약간 좀 비주류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좀 좋았던 주식은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주, 네. 그다음에 그 리튬 광산 관련해가지고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아직은 펀드멘탈은 검증 안 된 약간 테마주성에 있는 뭐 그런 뭐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리튬 광산 투자한다,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엄청 올랐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첨보나 대주전자재료나 그다음에 뭐 코스모 화학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했는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코스모학은 좀 아니긴 한데 대부분 작년에 실적이 예상치에 좀 밑돌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질을 만들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다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중국에서 주로 생산을 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 쪽에서 그 공급 과잉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수요가 좀 감소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해질 가격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반대의 그런 매크로 환경이 펼쳐진다,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하면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증설 같은 거 이런 것도 꾸준히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수익성이 좀 높은 그런 전해질을 생산한다든지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저 효과로 인해서라도 올해 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차트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많이 좀 내려온 상태, 네. 바닥권에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가 매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차전지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실리콘 음극재가 뭐 양극재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자로 참여한 그 상호펀드 IMM에서 만드는 약간 배터리 투자 펀드가 있어요. 그 펀드에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또 한 수백억 원 정도 투자를 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1월 3일인가? 그 공시가 나왔어요. 1월 5일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자본의 한 40% 이상을 투자를 해서 그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증권가에서는 일단 제가 리포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 현재 생산 캐파가 이제 3,000톤 정도 되거든요, 연간. 근데 이거를 거의 8만 톤까지 늘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몇십 배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배팅을 한 거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좀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화학주죠. 이산화티타늄이랑 그다음에 황산 코발트를 만드는 업체인데, 우리나라 배터리가 3원기라고 해서 뭐 NCM, NCA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운데 C가 코발트예요. 근데 사실 이 코발트가 제일 비싸거든요. 가격 변동성도 크고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좀 줄여가요, 줄여가. 네. 니켈 비중을 좀 키우고.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측면이 있고, 추가적으로는 좀 다양한 양극재로 좀 다변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사라 그런 건 아니고, 네. 국민연금이 이런 것 아이디어를 보고 좀 저가 매수를 했다라는 차원이고, 국민연금 무시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투자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제가 알기로도 세계적으로도 투자 잘하는, 물론 작년에 수익률은 안 좋았지만 작년에 그게 뭐가 안 좋았어요. 작년만 보고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전체 그 비중에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은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하기 좋은 게 투자 호흡도 약간 좀 적당해요. 그렇게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르게 준비하신 게 뭐 넥스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찾아라. 다음 삼성전자가 투자할 로봇주. 아, 이거 약간 좀 그 어그로성이 있긴 한데, 네. 최근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이제 지분을 확보한다는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원래 3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5만 원까지 오르긴 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냥 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그 단순히 2023년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 3년 정도 볼만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이 로봇을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탈세계화, 블록화 관점에서 어차피 그 선진국에다가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면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게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이제 로봇 쪽이다. 그래서 이쪽은 많이 앞으로 커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효율성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관점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관점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어떤 기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 카이스트 연구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회사고 뭐 2016년인가 15년인가 미국에서 주최하는 뭐 재난 안전 뭐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 그런 부품 뭐 인코더, 감속기, 모터, 구동 부품 관련 것들을 다 내재한 업체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술력은 확실히 있다 부분이고 좀 취급하는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 제품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자율주행 이송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그 출시하는 그 로봇기 아시죠? 스팟 그것도 얘네들 실제 만들어요. 그래서 좀 그 정도 다양한 스펙트럼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포인트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로봇 주식들은 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표적으로는 SPG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완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런 구동 부품이라든지 감속기, 모터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만들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산업용 무슨 기계 이런 거에 납품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쪽 그쪽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거쳐서 납품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술력은 좀 있는 업체다 라고 해서 또 삼성에도 거래를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볼만한 주식이 또 뉴로메카라고 있어요. 여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긴 했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핵심 부품을 계속해서 내재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아마 장영실상 수상도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말 그 로봇 관련 제품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가장 많이 상용한 업체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뉴로메카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이 좀 작긴 한데 RS 오토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회사의 스핀오프 분할돼서 나온 그런 기업이고 여기는 완제품을 만든다라기보다도 구동 제어 기기라고 해서 이 로봇을 모션을 제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칭 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삼성전자가 다음에 또 투자할 거야 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좀 삼성이랑 연관된 부분도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쪽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G와 뉴로메카, 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이건 좀 관련성이 좀 적긴 한데 UI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로봇 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흑자예요. 여기가. 여기는 대신에 뭐 약간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무인 공장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2030년에 이제 100%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각을 받은 업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보시고 대신에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제대로 나온 것이 거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 로보틱스가 유일하게 흑자다라는 관점에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 2016년도 2차 전지 그때도 2차 전지 한번 날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대로 된 이제 실적이 내는 기업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변동성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과 잘 맞는지,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할 자신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환시 대한민국 산업 지도 책을 내신 것처럼 아마 산업의 성장성을 아는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산업의 성장성은 어떤 걸 좀 확인하면 알 수 있을까요? 뭐 예시를 좀 들어주신다면. 가장 뭐 확실한 거는 뭐 데이터를 봐야죠, 사실. 그렇죠. 뭐 찾아보면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는 또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해당 산업에 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탈세계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블록화라고 하면서 선진국 쪽에서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인건비 저감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와 맞물리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사실 우주항공이 그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우주예요 원래 항공우주. 근데 항공기를 만드는 기술과 이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 내지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 이제 그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주식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게 이제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선을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만드는 그런 주식으로도 뭐 변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거와 또 약간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는 게 또 방산 쪽이잖아요. 그쵸. 사실 발사체에다가 사람을 실어서 우주로 날려보내면은 우주선이 되는 거고 거기다 미사일을 실으면은 ICBM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도 지금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산업에 투자 결정했을 때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걸 좀 확인해야 될까요? 그거는 산업마다 다 달라요. 뭐 이를테면 제약바이오를 제가 좀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 되게 어렵잖아요. 뭐 공부할 것도 많고 많긴 많은데
오히려 약간 주가를 움직이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명료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임상 단계. 임상. 1상, 2상, 3상. 임상. 거기에서 통과할 확률이 가장 낮은 게 2상이에요. 3상이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이게 약효 효능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고 그게 임상이에요. 임상 1상은 안정성만 보는 거고 이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3상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2상에서 검증이 된 그런 거에 대한 모수를 늘려서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 2상 성공 확률이 통계적으로 약간 좀 뭐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30% 정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임상 이상에서 뭔가 중요한 그런 뭐 적응증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1월에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월이나 6월에 미국에서 뭐 암학회라든지 뭐 종양학회 그런 게 있고 아마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네. 유럽도 뭐 암학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암학회에 참석을 한다라는 리스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참석해서 뭔가 이제 뭐 발표를 한다든지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차피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기 때문에 이 바이오도 치료제 종류가 좀 다양해요. 기술 발전 로드맵에 따라서 1세대 바이오 의약품, 2세대 바이오 의약품, 3세대 바이오 의약품. 지금 상용화가 많이 된 의약품 같은 경우 2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체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 항체가 이제 뭐 항원,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만든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3세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 치료제가 또 세포 치료제인지 유전자 치료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항체 의약품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밸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제가 방금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좀 종목을 추려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